할로윈 밤, 해가 지자마자 마을 전체가 불길한 정적에 잠겼다. 아이들은 분장을 하고 밖으로 나갔지만 어른들은 유난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올해는 30년에 한 번 오는 붉은 달이 뜨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붉은 달이 뜨면 오래된 전설 속 존재가 깨어난다는 소문이 있었다. 마을 중앙에 있던 낡은 우물은 평소보다 더 어둡고 깊어 보였다. 사람들은 우물 근처에 가지 말라고 서로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학생 지호는 친구들과 몰래 우물로 향했다. 우물 주변에는 알 수 없는 금속 냄새가 떠돌고 있었다. 바람이 거의 없었지만 우물 안에서는 찬 공기가 계속 올라왔다. 지호는 손전등을 켜고 우물 속을 비추었다. 그러나 빛은 끝없이 떨어져 내려가며 아래쪽을 전혀 비추지 못했다. 그 순간 우물 안에서 철컥,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쇠사슬이 바닥에서 끌려오는 듯한 소리였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자고 했지만 지호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기어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우물 안에서 올라오는 그것은 사람의 손처럼 보였다. 하지만 손가락은 너무 길었고 피부는 회색빛으로 부풀어 있었다. 손이 우물 벽을 긁으며 위로 올라올 때마다 금소금 같은 소리가 났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우물 속 생물의 윤곽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기형적인 비율을 가진 존재였다. 지호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친구 민수는 지호를 붙잡고 도망치자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호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우물 속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때 존재가 갑자기 손을 뻗어 우물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미끄러지듯 빠른 속도로 위로 기어올랐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존재는 얼굴을 들어 올렸는데 눈이 없었다. 대신 검은 구멍 2개만이 깊게 패여 있었다. 입은 찢어진 듯 귀까지 벌어져 있었고 검은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이 아이들을 향해 갑자기 달려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도망쳤다. 그러나 존재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비정상적이었다. 땅을 구르듯 달려오다가 갑자기 2발로 일어서는 모습은 인간과 짐승의 중간 같았다. 지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존재의 발톱 같은 손끝이 거의 그의 뒤꿈치를 스칠 때쯤 민수가 지훈의 팔을 세게 잡아 끌었다. 둘은 있는 힘껏 달려 마을 일곽에 있는 폐창고로 몸을 숨겼다. 창고 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고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지호는 가쁜 숨을 내쉬며 문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밖은 너무 어두워 존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민수는 벌벌 떨며 저게 인간이 맞을까? 라고 속삭였다.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머릿속엔 우물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다. 붉은 달이 뜨면 우물 아래 잠자는 묶인 자가 깨어난다는 전설이었다. 그 존재를 막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우물에 봉인을 걸었다 했다. 그런데 붉은 달이 떠오른 오늘 봉인이 풀린 것이다. 창고 밖에서 뚝뚝 하고 무언가 젖은 것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 소녀는 동시에 숨을 멈추었다. 발걸음 소리도 아닌 동물 울음도 아닌 기괴한 리듬이었다. 마치 누군가 몸에서 떨어지는 액체를 끌며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2개의 검은 구멍이 문 쪽으로 향했다. 존재가 소년들이 숨은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접근하고 있었다. 지호는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숨을 삼켰다. 존재가 문 앞에 멈추자 종이 찢어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숨소리가 들렸다. 문틈 아래로 검은 액체가 스멀스멀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두 소녀는 비명을 참은 채 뒤로 밀려났다. 액체는 바닥에서 끈적하게 움직이며 살아있는 것처럼 소리를 냈다. 존재는 갑자기 문을 세게 긁기 시작했다. 나무가 갈라질 듯한 소리가 창고 전체를 울렸다. 도망쳐야 돼.
지훈이 속삭이듯 외쳤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대편 벽에 난 좁은 창문을 가리켰다. 둘은 조용히 상자 위를 타고 올라 창문을 향했다. 하지만 창문은 생각보다 높았고 밖은 여전히 깜깜했다. 바닥에서는 여전히 검은 액체가 꿈틀거리며 형체를 만들고 있었다. 액체가 서로 엉겨붙으며 사람 얼굴 같은 모습을 잠시 만들기도 했다. 지훈은 몸소리치며 창문을 더 세게 밀었다. 오래된 창문은 뻑뻑했지만 조금씩 열렸다. 그 순간 뒤에서 컹 하고 문이 크게 흔들렸다. 존재가 힘으로 문을 밀어 부수려 하고 있었다. 민수는 겁에 질려 거에 울먹이며 창문을 더 크게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오며 먼지가 흩날렸다. 빨리! 지호는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두 소년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창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존재의 개성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밖으로 도망친 두 소년은 폐창고 뒷길로 뛰어갔다. 붉은 달빛이 더 강해지며 마을 전체를 핏빛으로 물들였다. 멀리서 보이는 나무 그림자마저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어른들에게 빨리 말해야 해 라고 외쳤다. 하지만 지호는 멈춰서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존재는 우리만 노리는 게 아닐 거야. 지호는 마을 전체에 퍼져있던 오래된 기운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깨어난 무언가가 분명했다. 그때 마을 여러 방향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형체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마치 우물에서 나온 존재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붉은 달이 뜨자 우물에 갇혀있던 것이 하나가 아니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다. 민수는 지훈의 손을 붙잡았다. 우리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방법이 하나 있어 라고 말했다. 그는 마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오래된 문서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 기록에는 우물의 봉인을 다시 걸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었다. 단, 봉인을 걸려면 붉은 달이 완전히 기울기 전에 우물 중심부에 돌아가야 했다. 문제는 그곳은 존재들의 수굴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다. 민수는 두려움에 고개를 저었다. 거기 가면 우리 죽어. 지호는 이를 악물었다. 안 가면 마을 전체가 죽어. 소년 둘은 떨리는 마음으로 우물 쪽을 바라보았다. 붉게 빛나는 구름 아래 우물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주변에서 검은 형태들이 기어오르는 게 희미하게 보였다.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다. 하지만 지호는 작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걸음을 내디뎠다. 민수도 결국 그 뒤를 따랐다. 두 소녀는 우물로 향하는 가장 어두운 길로 들어섰다. 길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인데도 나뭇잎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붉은 달빛에 길게 늘어나 소년들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민수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겁을 냈다. 지훈아, 우리 뒤에 뭐 있는 것 같아. 지훈도 느끼고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사각 소리가 났다. 사람 발걸음과는 다른 기어다니는 생물의 소리였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붉은 달빛이 모든 것을 비틀어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지훈은 속으로 우물까지 가면 어떻게든 된다 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우물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주변에서 피비린내 같은 악취가 퍼지고 있었다. 마치 죽은 것이 수백 년 동안 썩어온 듯한 냄새였다. 우물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두 소녀는 본능적으로 멈춰 섰다. 우물 주변에는 최소한 5개 이상의 그림자가 꿈틀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움직임은 완전히 달랐다. 뼈가 부러진 듯 어긋난 자세로 걷고 있었고 팔다리는 길고 비틀려 있었다. 눈이 없고 얼굴 구멍에서는 검은 액체가 계속 흘러내렸다.
마치 우물에서 나온 존재의 불완전한 형태처럼 보였다. 민수는 입을 틀어막으며 울음을 참았다. 저기, 어떻게 지나가? 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회는 하나뿐이야. 붉은 달이 구름 뒤로 잠시 숨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러면 그림자 생물들이 움직임을 멈추게 된다는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구름이 언제 달을 가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공포 속에서 추가 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하늘에서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붉은 달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붉은 달이 완전히 구름 뒤로 사라지는 순간 그림자 생물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굳어버렸다. 두 소녀는 숨도 쉬지 않고 몸을 낮추며 그들 사이를 통과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심장을 찢는 듯 두려웠다. 생물들의 몸에서는 피비린내와 썩은 악취가 강하게 풍겼다. 조금만 부딪혀도 깨질 것처럼 부서진 뼈들이 드러나 있었다. 지훈의 손전등 불빛이 생물의 얼굴을 스치자 잠깐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다. 마치 그들이 소년들을 보고 있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민수는 거의 비명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둘은 겨우 우물 가장자리까지 도착했다. 우물 안에서는 거대한 울음 같은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마치 진짜 존재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지금이야. 봉인을 걸려면 지금밖에 없어. 그리고 그는 우물 속 어둠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지우는 우물 안으로 손전등을 비추었지만 빛은 여전히 바닥에 닿지 않았다.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만이 있었다. 그러나 깊은 아래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파문 같은 소리가 올라왔다.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호는 잠시 숨을 삼켰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문서에서 뜯어온 봉인 부적이 쥐어져 있었다. 부적은 붉은 달빛에 닿을 때마다 희미하게 검은 기운을 뿜어냈다. 지호는 부적을 우물 중심부에 떨어뜨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우물의 입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너무 깊다는 것이었다. 던진다고 해서 정확히 가운데에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직접 내려가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이미 마음은 굳혀 있었다. 민수는 지훈의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말했다. 너 내려가려는 거지? 미쳤어. 지훈은 눈을 감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미쳐야 살아. 둘은 우물 옆에 오래된 녹슨 사다리를 발견했다. 사다리는 언제 설치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다. 손으로 잡아보니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덜컹거렸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지우는 사다리를 우물 입구에 기울여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민수는 끝까지 말렸다. 지훈아, 제발 그냥 던져보자. 제발? 하지만 지훈은 이미 첫 발을 우물 안으로 디뎠다. 우물 안은 바깥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마치 얼음층이 피부를 스치듯 서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손전등 불빛조차 흔들리며 뿌옇게 퍼졌다. 사다리는 계속해서 삐걱, 삐걱 소리를 냈다. 민수는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살아서 올라와 라고 말했다. 지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다. 나도 그러고 싶어. 우물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벽에는 오래전부터 자라온 듯한 곰팡이와 검은 흔적이 얼룩져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손자국처럼 보이기도 했다. 마치 수백 개의 손이 우물 벽에서 기어 올라온 것처럼. 지호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아래쪽에서 기이한 진동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뚱, 뚱. 마치 거대한 심장 박동 같은 규칙적인 울림이었다. 사다리는 점점 더 흔들려 불안정해졌다. 어둠 속에서는 검은 액체가 벽을 타고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다. 그것들이 느릿하게 꿈틀거리며 지온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온은 서둘러 더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갑자기 사다리 아래쪽이 뚝 하고 끊어졌다. 지훈의 몸이 허공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지훈은 우물 벽을 스치며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튀어나온 돌기 같은 걸 붙잡았다. 손바닥이 뜯기듯 아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작은 돌기 아래에는 구멍 같은 공간이 보였다. 마치 우물 속에 또 하나의 좁은 방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지훈은 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공간 안은 축축했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오래된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다. 붉은 달의 밤에 깨어나는 자, 그리고 봉인을 건 자는 피를 바치리라라는 문장이 보였다. 지훈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봉인을 다시 걸기 위해선 피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우물 아래쪽에서 거대한 울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아아아아. 지훈은 몸을 움찔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해야 해. 지훈은 공간 안쪽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봉인석처럼 보이는 돌이었다. 표면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만지면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돌이 살아 숨쉬고 있는 듯했다. 지훈은 그 돌을 꺼낸 뒤 주머니에 넣고 다시 우물 벽을 잡고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벽은 너무 미끄러웠다. 검은 액체는 어느새 그의 손목까지 올라와 있었다. 액체 속에서 작은 얼굴 같은 형체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마치 수많은 영혼이 갇혀 울부짖는 듯했다. 지훈은 비명을 참으며 벽을 기어올랐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위쪽에는 민수가 손전등을 흔들며 지훈아, 빨리 올라야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검은 액체가 갑자기 지훈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강한 힘이 그를 아래로 끌어내리려 했다. 지훈은 절박하게 벽을 긁으며 버텼다. 안 돼! 민수의 절규가 울렸다. 민수는 우물 입구에 몸을 더 기울이며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너무 멀어 닿질 않았다. 지훈은 아래로 끌려가는 힘에 저항하며 한 손으로 벽을 긁었다. 벽에는 그의 손톱 자국이 그대로 남았다. 검은 액체는 갈수록 힘을 더해 지훈의 다리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덩굴처럼 그의 몸을 휘감아 끌어내렸다. 민수야, 떨어지면 부적을 받아. 지훈은 남은 손으로 봉인 부적을 민수 쪽으로 던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래에서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우물 속 깊은 어둠을 찢고 올라오는 그 존재는 이전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몸집은 더 크고 얼굴은 찢어진 피부와 검은 틈만이 가득했다. 온몸에서 액체가 흘러내리며 끈적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천천히 입을 벌렸다. 그리고 지훈을 향해 손을 뻗었다. 존재의 손끝이 지훈의 다리에 닿는 순간 지훈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극한의 공포를 느꼈다. 그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영혼 자체를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훈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짜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인석을 꺼내 들었다. 돌은 붉은 달빛과 반응하듯 강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번쩍였다. 존재는 그 빛에 반응하며 잠시 움찔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훈은 돌을 그대로 존재의 얼굴에 던졌다. 봉인석이 닿는 순간 번개 같은 섬광이 우물 안을 뒤덮었다. 존재는 고통에 찬 개성을 질렀다. 검은 액체는 일제히 뒤로 치어오르며 진동했다. 섬광에 밀려난 틈을 이용해 지훈은 있는 힘껏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민수는 우물 입구에 몸을 거해 던지다시피 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소년의 손이 맞닿았다. 민수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지훈을 끌어당겼다. 지훈의 몸은 거에 축 늘어져 있었지만 손은 단단히 민수의 손을 잡고 있었다. 검은 액체는 마지막까지 둘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봉인석의 섬광 여파로 약해지고 있었다. 위쪽에서 붉은 달빛이 다시 강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빛이 우물 속 어둠을 억누르는 듯했다. 존재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다. 민수는 지훈을 입구 위로 끌어올리고 뒤로 넘어졌다. 두 소녀는 땅바닥에 쓰러지며 헐떡였다. 우물 안에서는 여전히 울부짖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약해지는 듯했다. 지훈은 힘겹게 일어나며 부적을 꺼냈다. 이제 마지막이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우물 중심부로 정확히 떨어뜨렸다. 부적은 공중에서 붉게 빛나며 회전했다. 그리고 천천히 우물 안으로 사라져 내려갔다. 부적이 떨어지는 순간 마을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진동이 일었다. 땅에서 붉은 빛이 올라오더니 우물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다. 우물 안쪽에서는 거대한 갱음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검은 액체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지만 곧 붉은 빛에 닿자마자 증발했다. 그림자 생물들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다. 그들의 형태는 점점 무너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우물 안의 거대한 존재도 마지막 개성을 질렀다. 그 소리는 마치 수백 년 동안 갇혀있던 분노가 터지는 듯했다. 하지만 붉은 빛은 그것조차 억눌렀다. 곧 우물 안으로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진동도 멈추고 어둠도 잦아들었다. 오직 붉은 봉인 문양만이 우물 위에 희미하게 떠 있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몰아쉬었다. 끝난 거야?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붉은 달은 서서히 하늘에서 기울어가고 있었다. 마을은 이제 조용해졌고 더 이상 어둠 속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봉인은 성공적으로 다시 걸린 것이다. 지호는 다리에 남은 검은 자국을 바라보며 잠시 떨었다. 그것은 여전히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레 물었다. 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살았잖아. 라고 말했다. 두 소녀는 이제야 안도에 숨을 내쉬며 우물에서 멀어졌다. 새벽에 바람이 불어오며 마을에 남아있던 어둠을 걷어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봉인은 언젠가 다시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붉은 달이 또 뜨는 날, 같은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를 냈다. 살아남았고 마을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물은 다시 조용한 어둠 속에 잠들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그러나 빛은 방 안을 밝히지 못하고 마치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흐려졌다. 플래시 뒤쪽에서 무언가가 손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놓으라고. 지호는 애써 손을 흔들었지만 더 세게 잡아당겼다. 손목에 식은 물이 스며드는 듯한 감각이 퍼졌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침대 아래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이상한 냄새가 났다. 플래시는 바닥을 향해 떨어져 빙글 돌아가며 흔들리는 빛을 뿜어냈다. 그 빛 속에서 긴 손톱과 푸른 피부가 잠깐 보였다. 지호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비명은 방 안에서 울리지 않았다. 마치 벽이 소리를 삼켜버린 것 같았다. 침대 아래의 공간이 갑자기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그리고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다리를 휘저으며 침대 아래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 다행히 발끝이 침대 프레임에 닿았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밀어냈다. 갑자기 손목을 잡고 있던 힘이 약해졌다. 지우는 구르듯이 침대 밖으로 나오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심지어 손잡이는 차갑게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느꼈다. 천천히 뒤돌아보니 침대 밑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무언가가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듯 꿈틀거렸다. 지우는 숨을 골랐다.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대신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이미 내가 여기에 있는 걸 알고 있어. 지우는 몸소리를 쳤다. 지우는 결국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창문은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 물체가 흐르듯 덮여 있었다. 그 물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우는 창문을 두드렸지만 그 물체는 더욱 짙어지며 창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마치 탈출을 막으려는 듯했다. 그녀는 뒤에서 들려오는 천천한 긁는 소리에 숨을 멈췄다. 긁히는 소리는 바닥, 아니면 덮, 아니면 천장일지도 모른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우는 벽 쪽으로 몸을 붙였다. 그 순간 불이 완전히 꺼졌다. 방 안은 실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지우 바로 옆에서 숨소리가 났다. 숨니? 지우는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숨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차가운 손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눈꺼풀 안쪽에 나타나는 얼굴, 아니 여러 개의 얼굴들. 입이 찢어지고 눈동자가 없는 얼굴들이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렸지만 비명 대신 물이 쏟아져 나왔다. 지우는 비명을 삼킨 채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방 안은 여전히 어둠뿐이었다. 보였지? 낮고 메마른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비명은 다시 삼켜졌다. 비명이 사라진 방에서 갑자기 작은 불빛이 켜졌다. 지우는 그것이 방 한가운데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이라는 걸 깨달았다. 화면은 멋대로 켜지며 문자 하나가 떠 있었다. 너를 찾고 있어. 또 하나의 문자가 이어졌다. 침대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장창. 침대 아래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화면에 또 다른 문자가 떴다. 움직이지 마. 지금 너 뒤에 있어. 지우는 몸이 마비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지만 안도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불빛이 갑자기 방 전체를 번쩍 비췄기 때문이다. 그 순간 침대 아래에서 기어나오는 긴 팔이 보였다. 지우는 옆으로 굴러 급히 피했다. 팔은 방향을 바꾸며 다시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손가락은 길고 마치 물에 부른 것처럼 퉁퉁했다. 지우는 문 쪽으로 기어가듯 몸을 끌었다. 다시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열렸다. 문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조금 열렸다. 그러나 그 틈 사이로 짙은 안개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문 앞에 서 있기라도 한 듯. 문은 천천히 더 열려갔다. 지우는 뒤로 물러나며 침대와 벽 사이에 몸을 숨겼다. 안개는 점점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안개 속에서 형체가 하나 나타났다. 키가 매우 크고 팔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얼굴은 안개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만은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 형체는 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듯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침대 아래를 향해 허리를 구부렸다. 그 순간 침대 아래에서 또 다른 형체가 튀어나왔다. 두 존재가 마주보며 이상한 말소리를 냈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둘 다 그녀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채 기회를 기다렸다. 두 형체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듯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지우가 숨고 있는 방향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멈출 것처럼 두근거렸다. 두 형체는 방향을 틀어 지우 쪽으로 걸어왔다. 지우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벽 끝까지 몸을 밀었다. 형체들의 발소리는 일정하게 방을 울렸다. 쿵, 쿵. 마치 심장처럼 울리는 소리였다. 그들은 지우 바로 앞에 서서 멈췄다. 그리고 두 존재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이 지우의 얼굴 바로 앞까지 내려왔다. 붉은 눈이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우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러나 두 존재는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무언가를 느낀 듯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때문이었다. 지우야, 나라, 문 열어줘. 엄마의 목소리. 하지만 지우는 즉시 알았다. 이건 그녀의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발소리는 너무 무겁고 목소리는 너무 차분했다. 두 존재는 문 쪽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났다.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우라, 문 안 열어. 목소리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마치 웃음을 참는 듯 흔들렸다. 지우는 벽에 더 바짝 붙었다. 쿵! 문이 크게 흔들렸다. 안개가 더 짙어지며 방 안으로 한꺼번에 퍼졌다. 두 존재는 문 쪽으로 몰려가듯 움직였다. 마치 그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문틈 사이로 검은 손이 집어넣어졌다. 손은 흔들리는 듯 벽을 더듬으며 안쪽을 향했다. 지우는 그 손끝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손이 드디어 침대 옆으로 뻗어왔다. 손톱이 바닥을 긁으며 지우에게 다가왔다. 잡았다. 엄마 목소리가 아닌 아주 낮고 이상한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지우는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모든 불이 다시 켜지며 방 안이 완전히 바뀌었다. 까만색 체크포 30일에서 40 계속 보내드릴까요? 방 안이 밝아지자 지우는 순간 눈을 찡그렸다. 어둠 속에서 보였던 존재들은 SP처럼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방은 조금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벽지는 오래된 곰팡이로 가득했고 바닥은 물에 젖어 있었다. 침대는 다리가 부러진 채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버려진 방처럼 보였다. 지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일어섰다. 그러나 스스로 발을 디딘 바닥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걸 느꼈다. 물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었다. 한 걸음 더 움직이자 바닥 아래에서 출렁하는 소리가 났다. 지우는 뒤돌아 침대 아래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깊은 어둠으로 가라앉은 웅덩이처럼 보였다. 검은 물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물속에서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지우는 다시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방 전체가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다. 벽은 비뚤어지고 가구들은 한쪽으로 밀려났다. 지우는 중심을 잃고 벽에 몸을 붙였다. 바닥에 물은 한쪽 방향으로 흘러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 웅덩이에서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보글. 기포는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터졌다. 기포가 터지며 묽고 검은 액체가 치였다. 그 액체는 바닥을 타고 지우의 발끝으로 흘러왔다. 지우는 황급히 발을 들었다. 그 순간 액체 속에서 흰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손은 바닥을 긁으며 뭔가를 잡으려 했다. 지우는 온몸이 굳었다. 흰 손은 천천히 손목, 팔꿈치, 팔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머리가 물 위로 떠올랐다. 얼굴은 물에 부른 듯이 일그러져 있었고 피부는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빈 공간이 지우를 응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형체는 물 위로 완전히 몸을 드러내더니 온몸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지우는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방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벽이 움직이는 듯 서서히 안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지우는 손으로 벽을 밀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그 형체는 지우를 쫓아 천천히 다가왔다.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실했다. 물 자국이 바닥에 길게 남았다. 그리고 그것이 말했다. 내가 불렀어. 기억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형체는 천천히 손을 들어 지우를 가리켰다. 내가 처음 이 방에 들어온 순간 발그락거리는 소리 들었지. 지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처음 이 방 체크인했을 때 침대 아래에서 들린 그 작은 소리를 떠올렸다. 발그락, 마치 작은 금속이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형체는 미소를 짓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게 나였어. 지우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형체는 손가락을 튕기듯 공중에서 움직였다. 그러자 방안 곳곳에서 똑같은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공포에 떨며 벽 쪽으로 더 밀려붙었다. 하지만 벽은 더 이상 벽이 아니었다. 얼굴들이 벽 속에서 꿈틀거리며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눈과 입, 손과 팔이 벽을 찢고 튀어나왔다. 지우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비명은 방 안에 퍼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목소리를 잡고 있는 듯했다. 벽에서 나온 손 하나가 지우의 어깨를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지우는 몸을 비틀며 뿌리쳤지만 다른 손이 허리를 잡고 또 다른 손이 발목을 잡았다. 손들은 지우를 벽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벽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지우는 울부짖으며 버텼다. 갑자기 방 전체가 흔들렸다. 형체들이 동시에 멈춰섰다. 바닥 아래에서 낮고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마치 거대한 심장이 방 아래에서 뛰는 듯한 소리였다. 형체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하나둘씩 뒤로 물러났다. 지우는 그 틈을 이용해 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바닥이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했다. 거무스름한 틈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바닥 아래에서 뜨거운 숨결 같은 바람이 불어올라왔다. 지우는 뒤로 넘어지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갈라진 틈 사이에서 붉은 눈 두 개가 천천히 떠올랐다. 눈은 지우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얼굴이 드러났다. 얼굴은 인간이 아니었다. 껍질이 벗겨진 듯한 피부, 찢어진 입, 그 안에서 빛나는 길고 날카로운 이빨들. 존재는 천천히 입을 벌리며 말했다. 드디어 찾았다. 그 소리는 방 전체를 울렸다. 지우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까지 직접 파고들었다. 존재는 갈라진 틈을 넓히며 방을 삼켜가고 있었다. 지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목을 잡는 손이 나타났다. 다시 벽에서 튀어나온 손이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방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 흔들렸다. 가구들은 바닥 갈라진 틈으로 하나둘 떨어져 들어갔다. 침대도 쓰러진 채 사라졌다. 지우는 바닥에 붙잡힌 채 버티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때 방 문이 갑자기 열렸다. 강렬한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지우는 손을 들어 눈을 가렸다. 빛은 방 전체를 덮었으며 형체들을 밀어냈다. 거대한 얼굴도 뒤로 물러났다. 손과 팔도 벽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야! 누군가 현실 같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호텔 직원이 서 있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 방은 사용 금지인데. 지우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직원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 끌어냈다. 문 밖은 평범한 호텔 복도였다. 방 안에서 보였던 어둠과 괴물들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4년 전 실종된 손님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찢어질 듯 뛰었다. 직원은 낮게 덧붙였다. 그 손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기억나세요? 직원은 지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뭔가 침대 밑에서 나를 찾고 있어. 그 말이었어요.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 안에서 들렸던 목소리, 침대 아래에서 나온 손, 그리고 방을 삼키려던 존재들. 전부 그 실종된 손님과 관련된 것처럼 느껴졌다. 직원은 지우를 데리고 복도를 걸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 방번호를 확인했다. 404호. 지우는 커다란 숨을 삼켰다. 그러나 그 순간 잠시 닫혀 있던 그 방의 문틈에서 길고 흰 손 하나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방문은 스스로 움직이듯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직원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고개만 갸웃했다. 그러나 지우는 확실히 들었다. 문틈에서 나온 그 손이 서서히 그녀 쪽으로 뻗어오고 있었다. 지우는 황급히 직원의 팔을 잡아 끌었다. 저기, 손! 하지만 지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순간 손은 SP처럼 사라졌다. 직원은 걱정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충격 때문에 환각을 보시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우는 아니었다. 그건 분명 현실이었다. 방 안에서 있었던 일도, 벽에서 나온 얼굴도, 바닥에서 솟아오른 눈도 전부 실제였다. 지우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직원은 지우를 로비로 데려갔다. 그러나 지우의 시선은 계속 복도를 향해 있었다. 복도 끝에 있는 404호 문이 아주 천천히 닫혔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겨 문을 닫는 것처럼. 지우는 그 장면을 보고 몸소리를 쳤다. 직원은 지우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았다. 그러나 손이 떨려 물이 조금씩 컵 밖으로 흘렀다. 직원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호텔, 사실 할로윈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하필 할로윈이요? 직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답했다. 사라진 손님이 할로윈 밤에 이 호텔에 왔거든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더 깊은 공포에 빠졌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그 손님도 침대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지우는 침을 삼켰다. 그리고 다음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직원은 주위를 둘러보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이후로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모두. 직원이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는 물었다. 모두 어떻게 됐나요? 직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봤다. 그리고 한 단어를 말했다. 사라졌어요.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전에 살아있는 거죠?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우를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안내했다. 호텔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지우는 직원의 뒤를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로비 곳곳에서 이상한 것이 느껴졌다. 바닥은 반짝였지만 어딘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전등은 깜빡이고 있었다. 가까운 벽에는 손자국 같은 얼룩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누가 지나간 흔적처럼 보였다. 지우는 불안하게 직원에게 물었다. 여기 원래 이런가요? 직원은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아주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원래는 아니에요. 그 목소녀는 방금 전과 달랐다. 낯설고 너무 차갑고 낮았다. 지우는 갑자기 직원의 얼굴을 보았다. 직원의 피부는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었다. 하얗게, 축축하게, 마치 물에 젖은 것처럼. 지우는 뒤로 물러났다. 직원의 눈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갔다. 눈동자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너도 들어봤잖아. 직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왜곡되어 갔다. 침대 밑에서 나는 소리. 지우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직원의 피부는 녹아내리듯 흐르기 시작했다. 바닥에 검은 물이 떨어졌다. 물은 바닥을 타고 지우 발끝으로 흘러왔다. 직원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지우는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로비 전체가 갑자기 형체를 바꾸며 길을 막았다. 출구는 사라지고 벽이 움직이며 새로운 복도가 생겨났다. 지우는 혼란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도는 어둡고 끝없이 이어졌다. 전등은 계속 깜빡이며 그림자를 누렸다. 그림자 속에서 여러 개의 손이 기어나왔다. 손들은 벽을 긁으며 지우에게 다가왔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달렸다. 손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도망가지 마. 그 목소리는 바로 귀 근처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지우는 더 빠르게 달렸다. 복도 끝에는 문 하나가 있었다. 그 문은 다른 문들과 달리 밝은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지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으로 달려갔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다. 하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뒤에서 수많은 손들이 지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울먹이며 문을 밀었다. 제발, 열려. 갑자기 문이 헉 열렸다. 지우는 문 안으로 넘어지듯 들어갔다. 그리고 문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닫혔다. 뒤편에서 들리던 소리는 즉시 사라졌다. 지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 안쪽은 밝고 따뜻했으며 평범한 호텔 방처럼 보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조용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침대 밑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지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꿈틀거리는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익숙한 손, 익숙한 발, 익숙한 얼굴.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 형체는 바로 방금 전에 사라진 직원이었다. 직원은 천천히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피부는 거에 떨어져 나갔고 눈동자는 텅 빈 구멍이 되어 있었다. 직원은 핏물 섞인 물을 바닥에 흘리며 지우에게 다가왔다. 도망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듯했다. 지우는 뒤로 물러나 벽에 부딪혔다. 직원은 얼굴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넌 이미 선택됐어. 그리고 그의 뒤에서 또 다른 얼굴들이 나타났다. 침대 아래에서, 벽 아래에서, 바닥 틈에서 모두 지우를 보고 웃고 있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방은 완전히 번해 있었다. 하얀 벽은 검은 물로 흘러내렸고 천장은 굽이쳐 형태를 잃었다. 바닥은 깊게 흔들리더니 거대한 틈이 열렸다. 그 틈 속에서 여러 개의 손이 튀어나왔다. 그 손들은 지우를 정확히 향해 뻗어왔다. 그리고 천장에서 울리는 낮고 기괴한 목소리. 어서 와, 내 자리는 여기야. 순식간에 손들이 지우의 손목, 발목, 허리, 어깨를 동시에 잡았다. 지우는 허공으로 끌려올려졌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불이 꺼지고 방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속삭임 같은 목소리였다. 할로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